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 지금 아침에 주차장에서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와서 지금 차계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게 제가 쓰는 차계부고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차계부 지금 적고 있고요. 증상 나타난 거랑 좀 적으려고 하거든요. 오늘이 7월 26일이네요. 26일 74,500km 주파를 했고요. 지금 증상은 첫 번째가 경사로 밀림 방지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토스탑 점검 경고등이 뜨고요. 세 번째는 드라이브 샤프트 불량. 네 번째는 디퍼런스. 제 차가 4륜이거든요. 불량 증상이 나타나요. 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서부사업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증상을 메모를 해놓고 다음에 정비하러 들어가면 이제 정비한 내역을 받을 건데요. 지금 네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아침에 그 경고등 뜨는 거는 경사로 밀림 방지 경고등 주황색으로 뜨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오토스탑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올해 후반기에 QM6 이제 페이스 리프트도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신차를 국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차를 내놔요. 르노, 삼성이든 뭐 현대, 기아차든 뭐 수입차든 국내 제조사든 이렇게 내놓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M6를 예를 들게요. SM6가 초기 신차 품질에 대해서 결함이나 신차 결함이 많아서 판매량이 급감했었죠. 초반에는 뭐 소나타, K5 뭐 그런 것들 판매량이나 아니면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판매율이 급감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SM6는 2021년형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신차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자, QM6를 예를 들게요. 16년 9월 달에 국내 QM6를 출시를 했어요. 뭐 신차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르노, 삼성 고객들, 오너분들 입장에서 QM6가 국내 니즈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신차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QM6 결론적으로 2021년형 페이스 리프트부터 이제 차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은 그동안의 오너분들은 다 테스터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르노의 엔진이든 닛산의 엔진이든 파워트레인이든 갖다가 제대로 용인 연구소에서 테스터를 하고 국내에 출시를 했었으면 이런 품질 결함 논란이 없었죠. 특히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잘 뽑잖아요. 디자인도 잘 뽑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XM3도 마찬가지고 XM3도 4년 뒤에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르노, 삼성은 딱 4년 걸려요. 차를 제대로 안전성이나 아니면은 파워트레인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을 하는 기간이 약 4년이 소요가 돼요. 제 결론이에요. 저도 QM6 실 오너잖아요. 그리고 차계보를 작성하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대로 페이스 리프트를 대서 신차를 내놓기 위해서 오너분들은 제일 현명한 소비 방법은 신차가 국내에 뭔가 르노 삼성에서 새로운 신차가 출시가 됐다 그러면 그냥 4년 뒤에 차를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그 오너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용인연구소에서도 열심히 신차 그 안전성하고 뭐 파워트레인 아니면 밸런스 같은 거 검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차를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서부사업소를 가도 이게 근본 원인에 대한 정비를 해줘야 돼요. 이 디퍼런스 기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거 미션 쪽 결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귀신 소리, 일명 귀신 소리. 어차피 제가 증상 같은 거는 다 유튜브에 찍어 놨으니까 그거 영상 참고를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차 출고 6,000km 주파했을 때부터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서부사업소를 가도 정상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정상일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디퍼런스 기어 쪽에 그 내구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디퍼런스 기어 쪽하고 드라이브 샤프트는 좀 더 내구성이 향상된 QM6 페이스 리프트, 어차피 4륜을 내놓을 거라면은 그게 지금 반영이 돼야 되고요. 반드시 디퍼런스 쪽하고 드라이브 샤프트 내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예죠. 신차에 경고등이 뜨는 게 정상이냐는 거죠. 정상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왜? 신차를 출고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센스 전방 레이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QM6 전방 레이더도 4차에 걸쳐서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차 출고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거죠. 긴급 제동 해제되는 게 뭐 하루에 30번이든 100번이든 그거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 빗방울이 이제 범퍼에 묻으면은 그게 이제 전방 레이더 긴급 제동 해제되는 조건이냐는 거죠. 아니면은 비가 안 내려도 맑은 날씨에 코너링에 들어가게 되면은 긴급 제동 해제되는 게 그게 뭐 매뉴얼상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방 레이더는 4차에 걸쳐서 개선이 됩니다. 결국에는 QM6 페이스 리프트는 전방 레이더 긴급 제동에 대한 레이더에 대한 방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룸미러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올려야 돼요. 위치가 지금 범퍼에 있다고 하면은 이 룸미러 쪽으로 여기로 올리는 건 전방 그 카메라 그쪽 옆으로 그 전방 레이더를 올려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고객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그런 차량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를 개선을 건의를 하면은 좀 반응이 빨라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17년형 QM6를 출고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면 그거죠. QM6의 유료엔캡 충돌 테스트를 보면요, 운전석 그러니까 스몰 오버랩이든 40% 오버랩이든 충돌 테스트를 하면은 이 핸들 밑에 무릎 에어백 좀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QM6 페이스 리프트가 21년형이 출시가 되면서 반영이 되냐? 반영이 안 되죠. 그동안 안 됐어요. 계속.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신차 품질의 문제는 그냥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예요. 고객들이 돈을 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더 내서 안전 옵션에 대한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거죠. QM6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안전에 대한 거는 뭐 6 에어백이냐 7 에어백이냐 스마트 에어백이냐 어드밴스드 에어백이냐, 그러면은 고객들이 돈을 더 내고 어드밴스드 4세대 에어백을 장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신차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삼성이 그게 지금 타 제조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요새 차들은 특히나 안전 문제 관련돼서는 오너분들이 거의 풀옵션을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면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옵션은 안전 옵션에 대한 거는 고객들이 충분히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르노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25% 스몰 오버랩을 대응을 하려고 현대기아차도 수출형에는 사이드빔을 보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QM6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닛산 로그를 부산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수출을 했거든요. 사이드빔 보강을 해서 수출했잖아요, 부산 공장에서. 그거를 QM6에도 고객들이 돈을 주고 25% 스몰 오버랩을 대응 가능한 QM6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오너분들의 이런 사소한 하나씩 해서 용인연구소에서 신차 출고할 때 검토를 하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안전성을 향상을 시키고, SM6 페이스리프트에도 무릎 에어백이 없어요. 그러면 사이드빔을 보강을 해서 기본적으로 출시를 했어야죠. 이거는 오너분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래서 소나타보다 말리부보다 더 안전성이 향상된, 뭐 예를 들면은 QM6를 예를 들면 최소한 소렌토하고 산타페는 대응 가능한 페이스리프트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안전이 떨어진다, 고객들이 자꾸 충돌사고 나면 죽는다, 전복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너분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르노 삼성은 그런 반응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는 게 3년에서 4년이 걸리니까, 결론은 QM6 오너분들은 그동안에 16년 9월부터 20년형 출고한 고객 오너분들은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QM6를 사시는 거고요. 21년형부터 르노 삼성에서 제대로 된 QM6를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르노 삼성 차는 3년 4년 지난 신차를 구입을, 똑같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하셔더라도 안전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시라는 거고요. 어쨌든 뭐 서부사업소나 협력업체나 르노 삼성 정비하는 이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고장났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르노 삼성에서 서비스나 아니면 정비하는 품질을 좀 향상할 필요도 있거든요. 저는 단순히 QM6 실 오너예요. 근데 이 차를 르노 삼성에서 신차 교체를 해주겠다고 해도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회피하는 거죠. 신차에 결함이 있어서 그거를 신차로 교환해 주겠다, 제 말씀도 그거였어요. 그러면 회피밖에 더 되냐. 그거를 제대로 된 근본 원인을 찾아서, QM6 우측 쏠림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신차를 출시를 하거나, 그동안에 고객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그런 결함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거를 보증 수리를 해주고 리콜을 해줘야 그게 제조사의 제대로 된 대응이지 않냐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같이 노력해서 하면은 됩니다. 할 수 있어요. QM6도 지금 판매량이 좋잖아요. 자, 신형 산타페든 신형 소렌토든 이게 편의성은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좀 편의성은 떨어지는데, 안전성만큼은 좀 신경을 써서, 여성 오너분들 특히 많은데 여성 오너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같은 가격에 안전옵션이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르노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계부 적으면서 하나하나 개선을 했고, 저는 차계부를 쓰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안전에 좀, 예를 들면 그거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단편적인 예로
프리미어리 기어봉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어리 기어봉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2020년형, 2019년형 프리미어리 트림 나오면서 겨울철 손 시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를 엔진 센터로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거 무상 정비로 떨어졌잖아요. 기존에 기어봉 가지고 계셨던 오너분들, 뭐 자비 수리하신 분들은 없을 수 없더라도 여성 오너분들이 손이 시렵대요. 그래서 프리미어리 기어봉으로 무상 교체를 해줍니다. QM6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르노 삼성이 신차 출고했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아니면은 무릎 에어백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성 오너분들 연약한 다리 다 부러집니다. 충돌하면. 무릎 에어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소형차들은 그 충돌하게 되면은 100% 무릎이 정강이 뼈가 부러집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려고 티볼리도 그 어렵고 힘든 쌍용자동차도 어렵겠지만 무릎 에어백을 넣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넣었어요. 근데 QM6는 그러면은 충돌을 해도 그거 바디가 버티냐? 못 버팁니다. 25% 스몰 오버랩 대응도 안 돼요. 그래서 무릎 에어백 넣자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QM6 페이스 리프트도 그런 거를 다 대응 가능하도록 가성비 좋게 출고되고 개선되도록 염원합니다. 이상입니다.